예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모셨는데요. 올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반도체가 상반기에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네네. 주도주 오브 주도주, 네네. SK 하이닉스 그죠 대단했잖아요. 네네. 하반기 삼성전자는 못 쫓아갔고 하반기에는 같이 어려웠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죠. 네네. 네. 근데 좋게 보세요. 네. 좀 재미난 거는 숫자나 실적은 회복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그래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2분기를 예상하는데 실제 제가 산업계를 확인해 보면 산업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늦은 3분기 말이나 4분기도 될까 그렇죠. 말까? 업황은 둔화 국면이고 이익도 떨어지고 목표가도 맞습니다.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네네. 그렇죠? 주가는 반응해서 오르잖아요. 주가는 반영해서 오르는데 네. 그럼 이 기대감이 계속 가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투자해야지. AI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MS가 밝혔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듯이 이런 투자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게 오히려 우리는 더 그게 무섭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든 그걸로 ROI가 나오든 상관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승세가 유지되려면 저는 결국은 숫자,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밸류체인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하고는 철저하게 좀 갈릴 것으로 보고 그 국내 업체들 중에도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기판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판 업체 외에도 장비 업체가 있고요. 여러 소부장 업체들이 다양한 글로벌 그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률이 고점 대비는 어떤지 연초에 대비해서는 어떤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면서요. 지금 SK 하이닉스 1월 달 들어서만 19%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30%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당연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평균 수익률이 뭐 KC텍 같은 경우는 3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두 자릿수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한 대략 11.7%.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5%인데 평균 수익률 뭐 거의 12%니까 훨씬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최고점 대비 이 DD라고 하는 거는 최고점과 현재 주가의 괴리율인데요. 이 DD 값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 DD 값이 평균적으로 한 30% 초중반이니까 마이너스 30, 한 3%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졌고요. 원래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만 해도 고점 대비 50% 가까이 평균 DD 값을 나타내는데 이 DD가 한 30%대까지 엄청나게 올라왔다. 그렇게 보고요. 1월 달 돼서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 소부장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 계측 장비 쪽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완전 최고 신고가 52주 역대급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면서 1월 달에만 16% 수익을 나타냈고요. 최고점 대비 2%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아까 이 소모품단의 TCK 같은 KC텍 같은 업체도 지금 1월 달에만 34%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뭐 부진했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라인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는 42% 빠졌지만 연초에서는 12%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의외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업체인 이제 소부장의 시가총액 큰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 이런 회사들은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소부장이 올라온다는 거는 대단히 반가운 얘기죠. 네네네. 작년에 너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흘러내렸거든요. 네네. 소부장들은요. 네네. 근데 올해 좀 변화가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고요. 그 반도체 업황하고 이슈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AI와 엔비디아 그죠? 네네. 탑이 있는 거고, 네네. 예, 거기 이제 브로드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업황은 그냥 이제 거기도 레가시 쪽은 안 좋고 그죠? 네네. 되는 쪽만 되고 좀 맞습니다. 편차는 있어요. 네, 예. 편차가 굉장히 네. 심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 편차에 맞게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심플합니다. 서버, PC, 모바일입니다. PC랑 이
PC하고 휴대폰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서버, PC, 모바일이 딱딱 3분의 3분의씩 양분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뭐 서버가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모바일하고 PC가 대략 70%가 대략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모바일 쪽에서는 일단 전년 대비 감소폭이 지금 11월 달 이 가장 스마트폰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하는 게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인데요.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누적 재고가 전고점을 초과할 정도로 스마트폰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상되는 거는 지금 너무 빠르게 이 증권사에서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이 중국발 스마트폰 악성 재고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 모바일용 반도체 악성 재고 소지는 2026년 1분기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6년? 네, 26년입니다.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재고가 정상 재고 수준으로 돌아오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바일과 PC 쪽을 포함해서 D램의 수요 증감률이 작년에 그래도 선방해서 HBM 포함입니다. 19%였는데 올해는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17% 감소한 거는 24년도보다 25년도에 더 일반 레거시 쪽이 안 좋다는 전망치가 포함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빅테크가 1월 초에 집계한 13개사의 빅테크의 캐파 전망은 2,429억 달러로 11월 달 집계한 것보다 0.4%가 올라갔고요. 25년 캐파 증감치는 11월 달 22.8%보다 23.5%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5년도에도 강력한 AI 투자는 지속된다는 건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만큼 캐파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25년도 말 정도 되면 캐파 대비 수요가 초과되는 상태, 오버 서플라이 상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다. 왜냐? HBM만 일단 놓고 보면 가장 기대감이 큰 게 HBM인데 그렇죠. 예. HBM 실제 수요량이 작년에 369% 증가했고요. 이 369%씩 증가하는 거는 계속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증가율은 그렇죠. 네. 예. 올해는 143%. 네, 이 수치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43% 증가한 24억 1기가바이트. 그러니까 24억 1000기가바이트를 예상을 하는데요. 요거 대비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총 공급하겠다고 하는 생산량, 지금 현재 기준 생산량이 35억 5천입니다. 그럼 벌써 실제 HBM이 수요되겠다고 예상하는 양 24억 대비 10억 기가바이트 넘게 지금 공급이 초과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양산 수율이 안 나오고 뭐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고 마이크론도 그 소위 말하는 수율이 떨어져서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공급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10억 기가바이트나 공급이 초과 상태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사실 그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공급에 대한 얘기. 고객사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AI 가속기 반도체를 엔비디아 거를 계속 비싸게 사주면서 HBM 재고 확보를 미리 할 거냐. 그 여부가 핵심인데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 수요 대비 1위 업체의 생산, 1위 업체가 바로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가 발빠르게 생산 증가율을 엔비디아가 더 푸시를 계속 가함에도 불구하고 85%만 생산 그 증가율을 낮췄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급격하게 다가올 공급 강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열심히 지금 희망 회로를 돌려서 우리가 지금 12단은 이미 경쟁사한테 뒤쳐졌지만 HBM4에서 예. 바로 4에서 1B를 뛰어넘어서 더 다음 세대 1C 나노로 전환해서 1C 나노로 성공하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 성능, 품질, 그다음에 뭐 저전력 측면까지 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1C 나노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1C 나노가 되려면 코어 D램 반도체에 대한 품질이 월등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코어 D램 반도체 쪽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설계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ES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엔비디아 그 젠슨 왕이 삼성전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설계 얘기를 네, 했죠. 재설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일정 부분을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스케줄을 보면 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 뭐 가장 빠르게 지금 그 1B 나노베이스의 HBM4를 하이닉스는 일시로 안 나고 그냥 정상적인 1B 나노로 지금 HBM4를 2분기에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내년에 HBM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신형 H20에 대해서 328단 공급 개시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신모델 H200이나 B200은 모두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지금 사이좋게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훨씬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D램 가격의 하락 문제가 근본적인 반도체의 전반적인 업황을 부진하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HBM 생산 때문에 당연히 레거시 D램이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반도체 모듈 업체들이 지나치게 재고를 앞당긴 배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대 이 반도체 모듈 생산 업체가 킹스톤이라는 데인데요. 이 킹스톤의 D램 재고가 1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킹스톤이 최대인데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도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고의 절반 이상을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D램 가격이 구조적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낸드는 D램보다 재고는 적은데 수요가 훨씬 D램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낸드 업체들도 25년도에 감산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감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거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제일 재미나게 얘기 나오는 거가 이 중국 관련된 거거든요. 중국의 D램 업체들이 올해도 생산량을 전년 대비 111% 증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점유율이 작년에 5.2%에서 중국 D램 반도체가 올해 9.3%까지 상승 추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엄청나게 늘리면 이 가격이 재고가 악성 재고가 소진돼도 계속 중국 업체 공급 늘어난 것 때문에 D램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창신 반도체 CXMT의 경쟁력이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D램 지금 일반 현물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거고요. 25년도에 HBM 114% 증가하는 거 포함해서 결국은 D램 생산 증가율 약 20%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D램에 대한 수요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6%의 갭이 난다. 그래서 계속 이 오버 서플라이에 대한 상당한 그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블룸버그에서 622억 달러 컨센을 예상했는데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파를 800억 달러 캐파 증설을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25년도에 HBM 캐파를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HBM 캐파를 증설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베이스 1B 나노 베이스가 뒤따라 와야 되는데요. 모든 지금 HBM이 엄청나게 잘 팔릴 걸 예상해서 모든 1B 나노 베이스를 전부 HBM으로 다 첨단 공정으로 미세에 전환하기에는 지금 하이닉스도 굉장히 심각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도 핵심은 HBM인 거고요, 그죠? 네네. 네. 생각해 보면 작년 말고 재작년 가을 때에서도 막 반도체 업황 어렵다고 그때 생각나시죠? 감산 얘기만 네네네. 나오고 네. 삼성전자는 감산 하니 안 하니 안 할 거다. 감자에 감 듣고 내지 마라. 그리고 네네. 결국은 감산도 했는데 네네. 살린 거는 업황이 아니라 결국은 AI 그리고 그쵸. HBM 살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HBM이 중요하고요. 그밖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칩스법 이런 거 어쨌든 중국 규제 이런 게 영향은 또 있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칩스법 관련돼서도 그 상당히 트럼프 당선인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대 수혜 가는 거는 우리가 수혜 가는 게 아니라 대만 회사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도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보조금을 일부 받으면서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하이닉스한테는 6,735억의 직접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정부 대출 5억 달러에 포함한 계약을 최종 확정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약 6조 9,775억의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약간 덜었지만 물론 이 중국산 제품에 예를 들어 60% 관세 부과하고 모든 그 수입품에 대해서 20% 이상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그 미국 그 전기 가전 협회에서 예상한 게 평균적으로 25% 판매량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내수 소비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어쨌든 투자의 기회가 연초에 생기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소부장이 올라온다는 것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했던 것처럼 반도체 지금 밸류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관심 종목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네,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르게 반도체는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요. 코스피가 지금 25년 현재 기준으로 13배인데 포워드 PR로는 대략 한 9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굉장히 외국인이 최근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하이닉스는 얼마인데요? 네. 지금 6배입니다. 한미반도체가 30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뭐 리노공업이 27배, 뭐 HPSP 23배, 뭐 파크시스템즈 30배, ISC 25배, 뭐 주성엔지니어링 12배,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11배, 뭐 KC텍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평균값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2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온 거 반영됐지만 그래도 코스피 평균 PER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단에서 상당히 좀 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도 보시면 뭐 STI 같은 경우는 5배밖에 안 되고요. 코미코 같은 회사들 뭐 6배, 그다음에 뭐 PSK 7배, 원익QNC 9배, 평균 미만 되는 회사들 뭐 TCK 9배.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뭐 밸류만 보고 PER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올해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건 이제 HBM 쪽이고요. 그죠? 네네. HBM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류의 부품 회사들 그죠? 네네. 1차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져오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심 있게 보시는 그 종목들은요. 네, 하이닉스 밸류체인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심플하게 보면 하이닉스 밸류체인 회사들이 실적 증가폭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적인 업체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매출단에서 60%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단에서 한 8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PSK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PSK홀딩스 역시도 매출단에서 대략 한 30%, 영업이익단에서 한 70%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판 업체 중에 이스페타시스가 역시나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5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뭐 증자 네, 때문에 그 그죠? 제이오 계속, 이슈 때문에 좀 그렇긴 왔다 한데요. 갔다 하고, 네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 이 후공정 쪽에 좀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로 이 결국은 HBM4 관련돼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아식이라고 하는 그 맞춤형 설계 네. 칩이거든요. 그 맞춤형 이식? 네. 그 맞춤형 설계 칩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이 그 미세 공정에서 소위 말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 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랑 디스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보는 이유가 사실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랑 오사트 업체, 대만의 이 후공정 업체들한테 이 알박이라는 일본 장비 회사가 완전 독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ASML 정도 수준으로 너무 독점이었는데 지금 25년도 이 소위 말하는 TSMC의 그 코어스 캐파, 이 최첨단 후공정 캐파를 뭐 암커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양분하고 있거든요. 오사트 네. 업체랑. 그러면 아웃소싱 되면 당연히 일본의 알박이라는 회사가 계속 독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만의 TSMC나 대만의
탑티어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입장에서도 암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디스컴 장비를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한테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HBM4로 갈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용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TSV라는 요 그 데이터 인 아웃 요 소자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이상 네. 증가합니다. 그리고 HBM 평균 단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리플로우 장비나 디스컴 장비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물량 증가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요 회사도 지금 매출과 이익단에서 3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 그 밸류체인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낮고 좀 소외돼 있다. 그래서 저는 PSK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 전략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